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시내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고, 일단 차트 분석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그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금 현재 저는 포지션이 없고, 어저께 어, 진입을 한번 더 했었는데, 일단 약수익 나고 좀 끝나기는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5,500짜리를 살짝 오더블럭짜리입니다. 4시간, 1시간, 15분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딱 터치를 하고 어저께 밀렸습니다. 밀려서 현재 24,900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현재 0.06% 나스닥이 하락 약보합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나스닥이 밀리면 이더 비트 밀린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1.6% 정도 이상 프리마켓 시장에서 상승 중에 있었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어제 좀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밀려서 결국은 밀려서 이제 끝났는데 어, 나스닥에 밀린 뭐 이유나 정황에 대해서는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K 트레이드 딱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일단은요, 그죠? 하기 때문에 NK 트레이드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이 어저께 조금 더 한번 발휘가 된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하고도 또 아직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롱타점도 좋지만 또 쇼타점에서 어떻게 진입이 돼야 될 건지를 좀 분석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4시간 캔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차트를 이렇게 좀 좁게 펼쳐 보면은 24,000대까지는 밀릴 24,600짜리거든요. 거기가 일단 1차인데 여기까지 밀리면 혹시 거기를 강하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900짜리까지는 최종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장에 혹시 프리마켓에서 만약에 또 밀리는 양상이 보여진다 그러면 비트나 이더도 다시 한번 더 재차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추이를 보고서 거래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렇게 좀 밀리는 양상이어서 좀 계속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나스닥에서는 뭐 애플이 약간 밀렸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밀렸네요. 테슬라가 어제 한 4, 어저께 맞습니다. 어저께 테슬라가 한 4% 정도대가 밀렸고 엔비디아가 한 3.8% 정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전체 시장 흐름을 좀 주목을 하면서 거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방 쪽으로 좀 흘러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비트를 좀 안 볼 수가 없죠. 어제 장중에 나왔던 장면이기는 한데 9300짜리입니다. 그죠? 9300짜리인데 여기 9300짜리에서 어제 진입을 했었었죠. 9만 초반대인가요? 진입을 했었다가 일단 수익은 나고 나오기는 했는데 상당히 좀 아깝습니다. 그죠? 터치를 하고 첫 번째 오더블럭 때 자리를 좀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서 저는 진입을 했었다가 또 두 번째 오더블럭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로 진입을 해서 평단을 좀 낮추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끊었는데 결국은 어저께 한 방에 올렸던 건 완전히 휩소였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한 휩소로 여기에서 롱을 잡으셨던 분들은 손실이 좀 많이 아니면 거의 청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휩소가 나오는 뭐 비트뿐만 아니라 이더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제가 전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얘네가 하방으로 쭉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갈 것 같으면은 위로 한번 쭉 뺐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국은 오더블럭을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하게 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00불 이상이 밀렸거든요, 비트는.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주간 장은 좀 흘려보내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주간 장에서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가 최종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더 내려가는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84,000불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3,792불이 전 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간장에서 여기를 일시적으로 한번 왔다. 그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입을 하고 반등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내려올 때 진입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84,000불이 좀 깨지면 보수적으로 조금씩은 이렇게 나눠서 잡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50%나 70%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10%, 10%, 20%뭐 이런 형식으로 내려오면은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000불이 깨지는 자리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시간 캔들 비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내일 12시 일본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본 금리 결정이 금리 인상을 0.25% 하면은 30년 만에 0.75%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K 트레이드 이제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채권, 또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미국 주식, 채권, 또 크립토에서는 비트나 이더를 팔아서 엔화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엔화를 사서 그러면 엔화를 사게 되면 엔화 강세가 또 지겠죠. 그리고 나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내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을 하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또 파악을 하겠지만 주간 장에서는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도 없거니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단타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트 15분 캔들을 좀 잠깐 보면은 여기에 뭐 오더 블럭이 하나가 있어요. 15분 캔들에서는.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갈 땐 뭐 이렇게 짧게 들어갈 때는 15분 캔들을 보면서 들어가도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타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짧게 보는 거고 좀 중타나 장타를 칠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저녁 시간대까지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라겠고 주간 장에 ICT로 지금 타점은 없으니까요.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쇼타점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더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트나 이더나 실질적으로 밀리는 어떤 추세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가 뭐 2% 상승하고 이더가 2%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뭐 퍼센테이지는 틀리지만은 하방으로 가면 하방으로 가고 상방으로 가면 상방으로 갑니다. 둘은 쌍이에요. 퍼센테이지만 틀리지 움직이는 방향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더를 좀 거래를 했었는데 이더는 어제 4시간 오더 블럭에서 일단은 정지가 됐습니다. 4시간하고 1시간 오더 블럭이 있었는데 1시간 오더 블럭에서 저는 진입을 했었어요. 진입을 했었다가 2820에 손절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수익이 잠깐 났었습니다. 1시간 캔들 보면은 요거죠, 요거. 이때 방송이 끝나고 나서 2시인가요? 여기서 좀 찍고 반등을 하길래 여기서 한 70% 익절을 하고 20에다가 손절을 걸었는데 결국은 한 3,000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난 거 대비 손실도 본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3,000불인가요? 아니다 10,000불 정도 수익이 났네요. 어저께
들어가가지고 28,000불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19,000불 2820에다가 손절을 걸었는데 2818.87에 손절이 나갔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0,000불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진입을 하고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더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이더도 롱타점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건 지금 쇼타점이거든요. 어저께 여기서 진입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지지를 했던 이 자리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그러면 저점을 봐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2,718불입니다. 4시간 1시간 캔들인데 지금 1시간 캔들을 좀 좁혀서 보면은 마지막 여정은 2,600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최종적으로 2,600불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수입하는 개념으로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718불 자리가 한 번 더 지지를 해줄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18불에 지지선이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더블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저께 상방에 대한 오더블럭, 그죠?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있네요. 있습니다. 오더블럭 자리가. 4시간 캔들 기준으로 이 하얀 캔들 있죠? 이게 오더블럭이네요, 지금. 그러면 4시간과 1시간과 15분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더블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캔들에서 오더블럭이 있는지 1시간 캔들도 오더블럭이 있습니다.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이 하나가 겹치는 자리니까 요 캔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5분 캔들에서 겹치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가 딱 있긴 하네요. 딱 이 자리인데 거의 1시간 캔들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교집합. 4시간, 1시간, 15분. 요게 오더블럭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효한 타점이 어디냐? 금액적으로. 제가 뭐 저격수가 돼야 된단 말을 좀 드렸었는데 정밀하게 타점을 잡으려면 이렇게 세 개가 다 겹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정권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정권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오더블럭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타점을 본다면 또 2,718불에 저점 수입 자리도 있어요. 이거를 수입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오더블럭만 찍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오더블럭이네요. 2,735불 정도 맞죠? 그러면 결론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럼 2,735불에 전체 비중의 한 10% 정도? 많으면 20%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만 터치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오더블럭의 가장 그 핵심은 터치하고 가는 겁니다. 터치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캔들이 머물러서 있다가 그 다음 캔들이 발생됐을 때 한 번 더 밑으로 빠져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휩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휩소가 나오는 거는 휩소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솔직히 저점 수입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2,735불에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고 휩소 자리를 한번 보는 거죠. 휩소 자리가 보통 이더 휩소 자리는 저는 저점에서 휩소는 한 20불, 많게는 30불 정도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저점 10소가 나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2716불이 저점이니까 그러니까 2700불을 살짝 깨는 정도의 수준이겠네요. 그럼 2690 뭐 예를 들어서 8불, 5불 뭐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진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나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좀 공격적이시면은 2735불에 10%나 20% 들어가고 2700불이 깨지는 자리에서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추가로 더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2698불 그러니까 2700불이 깨지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어디 부근에서 좀 그물망을 쳐놓는 거죠. 약간 주간 장에서는 솔직히 2600불 초반대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자리. 여기까지는 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적어도 오늘은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2600불 초반대까지 밀린다면 거의 200불 정도가 밀려야 되거든요. 현재. 그럼 200불 정도 밀리려면 한 6% 정도 빠져야 돼요. 이더가 6%. 근데 오늘은 뭐 지표 발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가 아침부터 확 빠지기는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는 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은 들고 저녁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녁 때도 한 방에 빠지기는 힘들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긴 해야겠지만은 뭐 최종적으로 빠질 수는 있다. 근데 하다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계속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번 딱 찍고 반등을 하면은 세이 굿바이 됩니다. 그죠? 진입도 못 하고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러죠. 그냥 멍 때리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00불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불 초반대까지 아니면 2700불 깨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기다려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죠? 이렇게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타점 자리, 이더 타점 자리는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하나는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면은 시장을 한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판단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타점 자리도 없고 만약에 타점이 나오면 최종 정리하면 이더는 2700불이 깨지는 자리 그다음에 비트는 83,700불 자리 여기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전체 시장이 이번 주가 말씀드렸던 대로 NK 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좀 내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내일 전체 시장에서 NK 트레이드 현상이 이제 끝나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NK 트레이드 현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작 내일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 뭐 좀 출렁거리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빠졌다가 다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주간장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아침에는 혹시 라이브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 내일은 내일인 거니까 오늘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낮에는 주간장은 좀 패스하는 걸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침 9시 19분.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